네, 안녕하십니까. 가스클럽 강재운영입니다. 오늘이 이제 설 연휴 바로 전날이기도 하고 옵션 만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제까지 시장을 보면은 시장 자체가 윗자리가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소폭 약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는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었지만 외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부분이 지수 자체 상승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시총 최상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결국 지수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8조 3천억. 그래서 거래대금이 다시금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거래대금을 형성했다 되는데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라는 또 변동성이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2,270억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에서는 1,500억 매수를 했다. 다만 기관에서 보게 되면 연긴 같은 경우가 이제 최장 기간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연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3,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앞전에 이틀 동안 약 1조 3천억 정도 나갔던 물량이 거의 다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를 볼 때 베이시스 자체가 더 중요한 그런 만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베이시스가 잘 유지가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다가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는 소폭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적 순매도가 34,800계약 그래서 앞전의 최고치 대비해서는 약 3,000계약 정도는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베이시스 장 마감 무렵에는 0.25%로 다시금 조금 벌어졌는데 0.25% 이상으로 더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1조 4,600억으로 오히려 코스닥에선 거래대금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외인들이 수급해서 92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선 489억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에서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1% 상승했고 그리고 어제 2%라는 급등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가 다시 그 고가 라인대에 진입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춘절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3,600포인트대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철강, 산업재 일부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그동안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에너지라든지 화학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그 외적으로 헬스케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도 소폭의 약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폭 상승을 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58불대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가 예전에 코로나 인해서 유가가 급락하기 전에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0.5% 상승을 했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달러화가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90.5까지 떨어졌고 국내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달러화 대비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했던 부분 이 부분이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는 배경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소폭 상승 출발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2%대 급등을 했다가 되죠. 그러면 중국 증시가 2% 급등을 하는 동안 국내 증시는 그런 흐름에서 약간 동떨어졌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워낙에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앞전에 3,46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대가 작년에 저점 추세에서의 지지를 받는 자리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앞전에 박스권 상단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11월 달부터의 상승폭의 38.2%라는 양호한 조정 라인대까지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되죠.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국이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상승한 폭이 약 12.4% 정도 상승했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증시를 놓고 볼 때는 약 3.76% 상승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2%라는 급등이 어제 나타났다가 되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여전히 상승이 낮았던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가 건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열이 없이 어느 정도 강세 띄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나중에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양해가 있는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될 경우는 원래 기본적인 마디폭 하나를 뽑을 수 있는 자리대 그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채널 패턴. 이 패턴을 이제 생각 잘 해야 된 게 왜 그러냐면 앞전에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할 때 이때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채널 패턴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피해주와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나눠지면서 시장의 변동성 어느 정도 나타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채널 패턴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크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상승이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마디에서 짧게 상단 자리에 오게 되면 조정이 한 번씩 나타난다는데 그때는 채널 패턴의 폭 자체가 컸었기 때문에 약 4에서 5% 정도 사이 이 정도가 조정을 보이다가 나중에 채널 패턴의 하단에 이탈한 가격이 왔었을 때 단기적으로 약 10% 이상의 하락이 떨어졌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이라는 부분이 사실 국내 증시도 이와 비슷하게 맞춰서 가면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가 이 구간대부터는 약간은 달리 가기 시작을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같이 어느 정도 나타내고 미증시의 상승보다 좀 더 강한 상승이 국내 증시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증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널 패턴 폭이 앞전보다는 폭이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앞전보다 폭이 작다 이야기는 변동 자체가 앞전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중간중간 마디 자리를 만들면서 조정을 볼 때마다 짧게 나올 때는 약 1.5% 정도 크게 나올 때가 앞전에 바로 4%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깨지게 될 경우는 실제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딥커플링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조정이 들어올 때는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분이 동의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왜 못 가느냐? 사실 그 부분은 국내 증시가 워낙에 먼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흐름이다 보셔야 된다. 실제로 나스닥을 보게 되면 올해 상승폭이 약 8.69% 상승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11월 달 저점 대비해서 28% 정도 올라가고 8.69% 올라간 동안 S&P 같은 경우가 4%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아주 급하게 올라갔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이 과정이 반복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반면에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바로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고가를 만들었다는데 이때가 상승폭이 48.26%가 나왔었고 지금 현재까지가 약 42%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 부분이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디커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폭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약 7.27% 정도 상승했다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가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S&P라든지 다른 해외 증시 대비할 때는 아직까지도 강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먼저 많이 올라갔으니까 숨고르기 조정이나 이런 과정도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 만길인데 시장에서 우선 미증시가 보합권 전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MSCI 코리아인덱스가 소폭 상승을 보였고 거래량도 소폭 증가를 했고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이 1110원짜리들이 깨야지 안정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데 우선은 환율 자체도 조금은 내려왔다는 부분에서는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지수 자체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데 우선은 이제 보험이라든지 증권 이런 쪽에서 소폭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도 소폭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기계, 건설, 철강 이런 쪽에 소폭 강세되었고 반대로 요 근래 들어서 상승을 많이 하는 쪽이 은행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가 좀 더 들어섰는데 항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출회가 좀 되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유통 이런 쪽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상승이 나온 의류, 유틸리티에 비하면은 결국 내수라든지 방어주 섹터 내에서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졌다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컸던 쪽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이 이어진 케이스고 반대로 단기 상승이 컸던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실적이 사실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다 이렇기보다는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전망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왔던 쪽이 사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던 케이스인데 이쪽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 그 외적으로 많이 팔았던 그 전날에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매도했었는데 소폭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별하게 어느 업종 전체를 샀다라는 쪽보다는 역시 종목별로 매수를 한다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볼 때는 매도에서 삼성전자 다시금 매도가 나왔다 되고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향후 영업이익률을 얼마를 만들겠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가 약 3조 5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설의 4분기 기아차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증권사들 대부분이 올해 기아차 실적 전망이 못해도 4조는 나오겠다라고 전망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소폭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좀 더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신규 상장주라든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CJ 제자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매도가 일부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 기관에서 수급을 볼 때는 기관에서는 이제 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역시도 이제 한동안 고가 대비해서 하락을 20% 이상 나타냈었는데 어제는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관에서는 매수 기회로 좀 삼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SK이노베이션도 거의 동일한 케이스가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유가의 상승에 나온 부분이 재고평가이익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정유주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가 맞춰진다 되는 거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실적 관련주 역시 들어온 모습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매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LG 화학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시총 상위 세트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은 업종 전체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가장 대표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사는데 삼성전자는 팔았다 되고 그리고 네이버는 파는데 카카오는 샀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주들을 일부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다는 거고 반대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던 부분은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기관에서도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이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게 올해 들어서 물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 대형주가 너무나 가파른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실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쏠렸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거래소 같은 경우가 코스피의 전체라면 2,000조가 넘어가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조가 안 되는데 신용 규모는 항상 비슷하다가 되는 케이스고 오히려 코스닥이 신용이 더 많다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신용을 쓸 때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주로 신용을 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래소 대형이 워낙에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신용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개인들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신용 자체가 급등이 가파르게 나오기 전이었던 11월, 12월 달까지 할 때는 약 2,500억에서 2,800억 정도가 주로 신용의 규모였습니다. 이 부분이 1월 달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자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 신용이 약 6,200억까지 늘어났다가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약 1조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할 때는 이 신용 자체가 비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현재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신용 물량도 소화를 하고 근데 현재는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개인들끼리 사고팔고가 반복되는 구간이 이어진다는 부분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현재 어저께 종가까지가 약 2.1% 상승했다 되죠.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시장보다 약하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채널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윗자리가 매물이 좀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 라인 때 우선 넘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추세 라인 때 넘어가려면 우선 외국인의 매수가 한 번은 최소 들어와 줘야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이 콜에 대해서 수익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면 오늘 선물 쪽에서가 대략 한 422.5에서 425 사이 근처까지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를 우선 단기적으로 추세라인 때 살짝 넘어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 자체를 올릴 생각이 없다면 삼성전자를 추가로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채널의 하단 자리가 역시나 78,000원에서 8만 원짜리 때 이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밸류를 보게 되면 밸류 자체가 올해 실적 기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0% 정도가 되고 자산 가치를 볼 때는 약 2.03배 정도 된다. 이게 비싸냐라고 볼 때 절대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멀티플, 추가 상승 모멘텀을 더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나와줘야 된다. 현재는 그 부분이 약간은 부족하다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대형지수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부분인데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처음에는 이런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변동이 세고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사고 모멘텀이 붙으면 가파르게 잘 올라가는데 대형은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개인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살 때도 잘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들이 샀다가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나 외인이 없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이 막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냐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하느냐 못하느냐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형 지수를 볼 때 추세 상단을 넘어갈 수도 있는 자리대가 있기도 하고 바로 밑에 이탈을 할 수 있는 자리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대형 지수라든지 종합주가 지수가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 아직까지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세게 나올 경우는 아까 봤었던 중국처럼 38.2%라는 상승폭의 되돌림이 나올 경우는 그 가격대가 2,840포인트 전후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까지 여전히 어느 정도 열어두자 이 관점은 동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거래대금의 감소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휴를 앞둔 경계감에 따라서 감소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온다면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무게도 어느 정도 실린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이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위도 가능하고 아래도 가능한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라는 것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간단하게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단자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막고 가는 모습인데 이 라인대 넘어가서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역시 거래대금의 증가가 필요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윗자리를 돌파한다 했을 때는 지수로 볼 때는 3,130포인트가 중요 가격이고 하단을 이탈한다 될 경우는 3,040포인트가 중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을 이탈한다 됐을 직전에 저점 자리 때 2,950포인트 전후가 1차 지지라인 그 다음에 형성되고 그 밑으로는 2,900 초반까지도 열린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염두를 계속해서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올해 약하다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독일한 케이스인데 코스닥이 신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코스닥에서도 이슈가 형성되는 쪽에 대해서 원래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매수를 하지 않거나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개인들 중심으로 충분히 움직인다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기가 거래소 대응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예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11월 달, 12월 달에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신용이 먼저 증가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상대적인 강세가 못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신용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축소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신용을 가지고 있고 매물 자체가 현재는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38.2%한 자리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905포인트 전후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라인대가 이 매물대 지지를 받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가 940에서 955포인트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향이 이제 윗자리냐 아랫자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이걸 오늘 보여주면 좋겠지만 오늘도 안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하단 중요 자리대가 3,040이고 상단 돌파가 나오냐가 3,130이 되는 그 위치입니다. 그다음 코스닥 하단 자리는 940에서 955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수급은 연긴 같은 경우 현재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사실 그래서 공매도가 연기가 안 되기를 상당히 개인적으로 바랬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도 현재는 각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제한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에 따른 프로그램만 움직인다는 얘기는 파생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장 자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이 어렵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는 가능해도 추세적인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로써 연휴 전날이고 옵션 만기니까 이런 부분 끝났는데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되냐? 어닝 시즌도 거의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 통과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이거 다음에가 뭐가 있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 밴드 자체에서 여전히 분할 매수를 한다는 가격대는 동일하게 잡고 있는 것이고 현금을 올해는 꼭 지고 어느 정도 아무리 시장이 좋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금은 어느 정도 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변동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시장이 5% 정도 나온다, 7% 정도 난다면 그것도 회피를 했어야 된다. 최근 들어서는 조정폭 자체가 위아래로 8% 이렇게씩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추세적인 상승이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로 업종별로 그때그때 단기적인 흐름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음력으로는 이제 2020년 마지막이고 그 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새해다 이렇게도 보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설 연휴 전날 오늘 옵션 만기이긴 하지만 잘 마무리를 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